저는 멀티미러링을 활용한 가상현실 교육의 교육적 가치 탐색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사례나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이야기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대병 부장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막 피지컬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준이라면 쉽게 다 접근할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R, VR, 홀로그램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R 하면 생각나는 거 요즘에 제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포켓몬고가 있죠. 네. 포켓몬고 덕분에 이 AR이라는 그 자체, 특히 가상현실이라는 거에 대한 대중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AR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AR 컨텐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육적 컨텐츠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희 후배도 AR 컨텐츠를 이용해서 과학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재미있는 사례들 만들고 있고요. VR, VR 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다 우리 뭔가 오큘러스 같이 HND를 쓰고 하는 방식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VR. 사실은 AR이나 VR이나 리얼리티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홀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홀로그램. 네, 홀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게 홀로그램이죠. 그렇다면 이 AR 그리고 VR 이런 홀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환경 그리고 상황이나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게 위키에 나오고요. 공통점은 이제 리얼리티를 추구하죠. R이라고 들어가니까 리얼리티고요. 그래서 진짜는 아니지만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리얼리티를 추구합니다. A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뭔가 디바이스가 있어서 디바이스를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그냥 화면에 나타나게 만드는 포켓몬고처럼 현실하고 융합된 화면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혹시 홀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에 없는 것이 뿅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적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상현실 VR의 교육적 가치에는 지금의 HND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AR을 많이 활용을 하고 나중에는 홀로그램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HND 방식 뭔가 눈에 쓰는 이런 VR은 혼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 명이 볼 수가 없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혼자서만 볼 수 있다. 이건 이제 나무 위키에 정리된 VR에 대한 이야기고요. VR 하면 이제 AR과 이렇게 홀로그램이나 VR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 위키를 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VR이 사실 이런 전문적인 장비가 있다면 가장 전문적인 장비로 HTC에서 만든 바이브 같은 것은 상당히 리얼리티가 뛰어납니다. 대신에 엄청 고가의 장비고요. PC 사용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브 같은 장비를 교육 현장에서 쓰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죠. 전문적인 공간에 가서 체험을 하거나 할 때 쓰이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많은 이런 가상현실 컨텐츠들은 대중화되기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공간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있는 학교 딱 한 군데 봤습니다. 제 후배 학교가 이걸 하나 갖고 있는데 몰입감은 뛰어납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근데 이런 전문적인 장비가 있다면야, 전문적인 장소에서 한다면야, 우리는 VR, 교육 효과는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HND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나마 여기 오큘러스나 폭풍 마경, 그리고 이제 카드보드.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그냥 카드보드 2,000원, 3,000원짜리 이거 그냥 가볍게 조립해서 폰에 끼워서 보는 정도로 지금 VR 컨텐츠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이 VR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의 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보통 저희 학교, 저희 교실 같은 경우는 학생 수만큼의 스마트 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를 갖고 또 VR을 적용을 하려면 적용이 안 되죠. VR 컨텐츠를 위해서 또
폰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할 수 없죠. 이중으로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비를 써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 중에서는 그 서울 미래학교 창덕여중 정도만 VR용, HMD용 폰을 구매해서 지금 교육적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래요. 근데 현실이 이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VR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분야가 어딜까요? 우리는 교육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쪽으로 교육적으로 쓰고자 하지만 제일 먼저 발달하는 분야들은 안 좋은 쪽으로 먼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VR을 교육에 활용을 하자고 하면, 특히 이 HMD 방식의 교육을 VR로 활용하자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준비된 기기가 아닌 개인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HMD를 여기 쓰고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육적인 가치를 위해서 VR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고 아이들의 개인 폰을 쓰는데요.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발달된 이쪽으로 몰래 접근을 하게 된다면 난리가 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19금 컨텐츠를 본다.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VR 산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대책이 없는 무분별한 도입은 어떻게 보면 빨리 하지 않는 이만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SNS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뭔가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SNS를 활용하다 보니까 나쁜 점을 또 부각을 하겠죠. 근데 학생들이 잘못돼서 이제 뭐 VR을 보는데 그게 비밀을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소문이 나요. 우리 반 애가 꼭 소문내는 애들 이런 애들입니다. 나도 한 번만 볼게 했는데 안 보여줘요. 그럼 삐져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릅니다. 쟤네들이 이상한 것 같아 VR. 그러면 이제 기사화가 되고 소문이 나요.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 HMD VR 끼고 이상한 거 보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뭔가를 적용하게 하려면 VR 같은 것도 적용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대비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런 대비점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HMD 방식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마트 패드를 2011년에 처음에 이제 교실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원투원 디바이스로 수업을 한 첫 번째 교실 사례입니다. 스마트 패드로. 근데 모 전자회사하고 같이 이제 스마트 교실 하나를 꾸미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냥 애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1년 당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나오고 나서 계속 반대되는 이유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안 좋은 컨텐츠를 줄 수 있다. 학생들 눈이 나빠진다.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정말 여러 반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한 게 일단 디바이스를 그래도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기관이라면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학생들을 제가 그래도 제 교실 안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는 이렇게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모니터링 합니다. 선생님 얘가 이상한 거 봐요. 얘가 유튜브 봐요. 얘가 야구 봐요. 야구 좋아하는 애들은 야구 보면 네이버들 어떻게 야구 보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이릅니다. 괜찮은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안 일러요. 일렀다가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엮이는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교육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육 솔루션을 만드시려는 분도 계신데 물론 엮이능이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되나 그래도 이런 엮이능은 있을 수 있으니 대책을 갖고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VR 컨텐츠 요즘에 되게 대세가 돼서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교육적으로 괜찮을까요?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장밋빛 꿈에만 빠져 있어요. 잘 될 거라는 거. 실제로 이런 엮이능이라든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일단 이런 디바이스를 이렇게 미러링해서 모니터링하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현재 있는 디바이스 미러링들은요, 원투원에 그냥 하나씩 빼기 잘 안 돼요. 아까처럼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런 솔루션 상당히 비싸고요. 특정 기기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범용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게 이런 멀티 미러링을 통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러링 방법 중에는 하드웨어 미러링이 있고 소프트웨어 미러링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미러링은 그냥 이 하드웨어가 있으면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애플 TV, 그다음에 이제 미라캐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미라캐스트 동굴이라는 것을 깹니다. 그리고 일부 스마트 TV는 그런 미라캐스트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윈도우 10만 있으면요, 윈도우 10만 있으면 미라캐스트를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굳이 동굴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 노트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지금 제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윈10 같은 경우는 동굴도 필요 없이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거라면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으로 미러링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학생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디바이스가 모두 미라캐스트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제가 들고 있는 이 폰도 보급형 폰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값을 아끼기 위해서 미라캐스트 기능을 빼버렸어요. 그럼 방법은 단 하나의 미러링하는 방법이요. 소프트웨어 미러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모 회사, 모비디라고 하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미러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팀뷰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교육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팀뷰어를 미러링을 하는데 쓰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단지 원격 지원용 솔루션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사는. 네. 이 회사는 그래도 교육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 솔루션이 사실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멀티미러링이 가능할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멀티미러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이 소프트웨어, 이 미러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미러링입니다. 별도의 물론 프로그램으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면 미러링이 가능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이제 크롬이나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레이아웃, 이게 사이즈를 스프릿 스크린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돼요. 스프릿 스크린,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이렇게 들어가서요. 도구,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요 크롬 같은 데 들어가면 크롬이나 지금 뭐 메일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도구를 들어가서요. 안 보이네요. 도구 들어가서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참 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도 어색한데요. 자, 이 설치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생겨요. 근데 얘가 뭐냐면 얘는 그냥 웹창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띄워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소프트웨어 미러링이기 때문에 웹창에다가 한꺼번에 요 웹만 접속을 해갖고 여러 개의 폰들을 한꺼번에 미러링이 가능해져요. 실제로 시연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있고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미러링뿐이 아니라 작업을 하실 때도 멀티장을 띄워서 하실 때도 이런 이제 확장 프로그램만 있으면 화면이 크면 뭐 모니터가 크면 되게 많이 분할을 하셔서 뭐 6대, 36개 화면으로 분할이 쉽게 가능해요. 원클릭으로. 보통 이제 화면이 작은 노트북 정도면 뭐 2 곱하기 2 정도의 화면이면 4대가 가능하겠죠. 3 곱하기 3이면 9대 정도 미러링과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이제 또 그것조차도 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뭐 2배로 어떻게 미러링하면 학생 수대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미러링을 넣어줘야 돼서 되게 복잡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VR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HND 방식으로 적용되는 거는 지금 아주 과도기의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뭔가 본다는 것, 거기에다가 HMD로 하는 게 아이들 아직은 뭐 기술은 발달하겠지만 뭐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과몰입에 대한 그런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 한 2분에 3분 정도의 시간 정도 이상은 적용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범용적으로 활용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VR 쪽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홀로그램 방식을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로그램 기술이 지금 충분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상암동에 MBC 그 체험하는 데 가면 홀로그램으로 빅뱅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한류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좋아하는 그런 홀로그램 형식인데, 앞으로 조금 이런 밝은 곳에서 홀로그램이 좀 가능해진다면 교육 방식의 변화가 되게 많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물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뉴턴이 나타난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직접 만류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홀로그램 방식은 인체 실험이나 이런 거가 우리가 개구리 해부하고 이런 실험이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그 생명윤리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체를 배울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홀로그램으로 표현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리얼리티 있는 해부라든지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이제 의대까지 굳이 인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VR을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미래가 될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비즘 같은 소프트웨어 미러링이 지원되지 않는 저가형 제품까지 미러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VR을 미러링하기도 편하고, 선생님들이 본인의 폰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컨텐츠를 제시하기도 편해질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스마트폰, 앞으로 이제 학교가 무선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부장님께서는 이제 태블릿 PC 등이 보급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보급이 된다는 거는 사실 되게 낭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1년에서 2년, 길게 쓰시는 분 3, 4년에 무조건 바꾸시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다가 태블릿을 보급한다는 것은 2년이나 3년 후에 버릴 제품을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선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학생들이 이제 개인의 기기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BYOD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매를 하는 거죠. 교과서 사듯이. 외국에 살던 대부분 학교에는 무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맥북이 됐던 크롬북이 됐던 개인의 디바이스를 구매해서 학교 내에서 활용을 하고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소개해준 모비즘의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무료였다가 유료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료일 때는 다 이제 와이파이 상이건 유선이건 다 됐는데, 무료가 되면서, 유료화가 되면서 무료는 이제 유선 미러링만 지원을 하고요. 유료가 돼요. 유료는 다 지원을 하는. 좀 아쉬워졌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뭐 오비준 관계자가 계실지 모르겠고 아니면 다른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멀티미러링이 가능한 학생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브라우저나 시스템을 개발하면 학생들이 이런 VR 같은 것을 적용할 때 충분히 안전하게 이상한 컨텐츠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연을 직접 못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비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하다가 끌 수 있어요. 화면을 끌 수 있고 홈 버튼을 애들은 HMD를 보고 이거를 보고 있지만 제가 제어가 이 폰 제어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뒤로 가거나 아예 이상한 걸 봐버리면 전원을 꺼버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예방을 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는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있는 HMD 방식의 VR 콘텐츠들이 학생들에게 쉽게 개인 디바이스를 통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계약이나 교육청단의 계약이 충분히 가능해요. 교사들한테 1대1로 월 얼마씩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교육에 뭔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이 무서워서 도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것까지의 대비를 갖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스마트 교육 처음 시작할 때도 너무 일렀어요. 스마트 교육이 처음 들어오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스마트폰조차 안 쓸 때 스마트 교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멈춰 디바이스로 수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 갖고 애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아니냐, 교육 현장을 이상하게 만들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은 근데 스마트 교육하고 원턴 디바이스로 수업하는 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중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중독이란 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또 새로운 뭔가 기술이 홀로그램이 들어오던 VR이 들어오던 단점들의 논의는 항상 나올 겁니다. 그것은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컴퓨터가 들어와서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였고요. 인터넷은 이상한 PC 통신부터 이상한 거였는데 지금 다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적용을 못하는 것은 피하고 역기능까지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대책과 함께 적용을 하였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